이런 법률에 의해서 판매가 이루어진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서 배운 뭐예요? 계약에 의한 환매 등기죠. 앞서 형식적 취득, 특례세율, 환매 등기에 의한, 계약에 의한 환매는 당연히 과세가 되는 거고요. 법률에 의해서, 그죠? 증발된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당초 부동산 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해가지고 취득한 경우 봐주겠다. 미안하다가 소개했다. 미안하다. 그 다음에 앞서 이야기했죠? 임시건축물은 비과세다. 그죠? 근데 1년을 이하가 봐주는 거거든요. 그만 1년 초과한 경우는 과세라고 그랬죠? 그리고 뭐예요? 몇 프로에게? 2% 그죠? 특례세율이에요. 중과기준세율. 방금 전에 배웠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 임시건축물이 사치성 재산에 해당되면 당연히 비과세 안 되겠죠. 당연상이 되겠습니다. 자, 6번. 시가 표준액이 6억 이하인 공동주택을 개수한 경우에 낡은 건물을, 낡은 아파트를요, 네? 개수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시가 표준액이 얼마요? 9억 이하입니다. 이 9억은 뒤에 나올 텐데, 고급 주택 기준이에요. 9억을 초과하면 고급 주택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아무튼, 주의할 것은요, 이 개수 안에는 대수선이 포함돼요, 안 돼요? 대수선 포함된다고 알고 있죠, 앞서. 개수 정의해봤잖아요. 대수선과 뭐예요? 시설물 등을 수리하고, 레저시설 등을 수리하고, 수선하고, 또 딸린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개수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본래 개수에는 대수선이 포함되는데, 이 경우는 제외돼요.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수선한 것은 비과세 못 해주겠다는 거야. 리모델링 하고 이런 거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네? 너무 많이 바꾸면 안 봐주겠다, 이 말이에요. 대수선 정도는 아니고, 알았어요? 뭐 승강기 교체하고 이 정도는 봐주겠다, 이런 겁니다. 따라서 이걸 그대로 받으면 뭐예요? 단독주택은 해당 사항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대수선은 안 되고, 시가 표준액이 9억 초과니까, 9억 이하니까 초과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이게 작년에 시험에 나왔어요. 이 기준이. 이걸 그대로 나왔어요. 시가 표준액 9억 이하냐, 해가지고 나왔다고. 뭐 단순히 암기죠. 그 기출문제 뽑아봤어요? 다 뽑지 말고 작년 기출문제 뽑으세요. 작년 기출문제 뽑아가지고 한번 쭉 읽어보셔요. 자꾸 읽어보셔야 한다니까. 이렇게 나오는가. 감을 잡으셔야 해요, 감을.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의 상수. 당연하겠죠. 받긴 받았는데 폐차 직전에 차량을 받은 거야. 라고 하면 뭐예요? 네? 비과세 해주겠다. 됐죠? 네. 차량이니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아무튼 비과세할 만하다 하시면 되고. 자, 이제 납세 절차. 다 와 갑니다. 네? 납세 절차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자, 일단 뭐예요? 지방세 납세지는 일단 뭐예요? 어디서 부과하냐를 정한 거라고 했죠? 취득세는 어느 쪽이에요? 큰 쪽, 광역이죠. 도고, 특광이에요. 도세고, 특광세로 분류가 돼요. 시군세가 아니고 구세가 아니라는 거죠. 도구세라고 있지? 뭘? 아니다, 도구세 아니다. 도구, 등록세. 개 같은 새는 등록세. 개를 등록한다. 개 등록해야죠, 좀. 네? 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디냐는데 물건 소재지라고 그랬죠. 네? 납세지 물건 소재지 도특강이거든요. 그래서 물건이니까 자기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가 되겠고요. 여기에 준해서 선박은 선적을 두고 있는 곳이에요. 선적항이라는 개념이 있고, 항공기는 정치장이라는 개념, 정치장. 항공기 적을 두고 있는 곳이라 보면 됩니다. 가볍게 봐주시고,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역시 물건 소재지가 되겠고요. 같은 물건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으면, 그러면 서울하고 경기도에 걸쳐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할래? 네? 둘 다 이제 부과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사이좋게 나눠갔습니다. 그래서 취득 당시 해당 가액을 그 소재지별 물건의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누어서 그죠? 부과하면 돼요. 사이좋게 나눠갔는다. 이렇게 하십니다.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해서 그죠? 각각 계산한다. 그 다음에 납부 방법은 이미 알고 있죠? 그림 또 나왔잖아요.
계속 나올 거예요, 이 그림은. 신고 납부하고 안 하면 가산세 있고. 그 다음에 안 하면 이제 가산세 보태가지고 보통 징수하죠. 보시면 뭐예요? 납세 고지하고 복조하고 안 하면 이제 강제 징수한다. 알고 있죠? 예. 역시 납세 고지서 받고 안 내면 역시 또 납부지연 가산세 있고요. 가산세 뒤에 알아보고 있고. 자, 신고 납부는 앞서 취득한 날부터 며칠? 60일 이내라고 알고 있죠. 또 하나 뭘 알고 있어요, 여러분요? 증여는 뭐예요? 증여, 이런 취득일, 계약일이죠. 정확히 말하면. 취득일로부터 뭐예요? 3개월이 아니라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3개월. 이걸 알고 있죠. 그 외에 이제 추가로 알 게 뭐냐면,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요, 뭐가 중요해요? 허가가 중요하죠. 허가가 중요해, 그죠? 허가받지 않으면 무효잖아요. 물론 이제 유동적 무효라고 해가지고, 그죠? 민법에서도 공부를 할 텐데, 자, 만약에 봐보세요. 허가 전에 만약에 대금을 완납했어요. 잔금을 치른 거죠. 그러면 뭐야? 당연히 이때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면 돼요. 아셨죠? 네? 그래요? 안 되겠죠? 안 되고. 이때요, 대금을 완납이 허가가 나고 되면 이때부터 60일 내에 하면 돼요. 여보세요? 되죠? 해가 떨어졌으니까. 근데 이건 이 상태 대금은 완납했지만 뭐예요? 허가가 안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이게 아니라 언제다? 허가일로부터 뭐예요? 60일 이내에 납부해야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걸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허가받기 전에 대금을 안 납한 거예요. 허가받은 후에 대금을 안 납한 거예요. 허가받기 전에 대금을 안 납한 경우에는 그 대금 완납일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 언제라고요? 허가일이 속하는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이거예요. 이 그림입니다. 알겠죠? 잘 읽으세요. 허가받기 전에 대금을 안 납한 경우는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가 한다. 그 다음에 이건 그러니까 무상취득 외에는 다 이쪽이에요. 몽창, 네. 유상, 원시 다 포함해가 이쪽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상만 이제 증여와 상속을 구분해가지고, 증여는 뭐야? 그 취득에서 다른 말로부터 3개월 이내고, 상속은요, 사망을 했기 때문에 눈물 흘릴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6개월. 역시 마찬가지로 상속 개시일, 사망이 속하는 다른 말로부터 6개월이에요. 뭐 이건 이제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기한이라고 그랬죠? 네? 상속이나 증여받으면 상속세, 증여세를 내는데 역시 동시에 취득세를 내거든요. 그래서 이 취득세가요, 양보를 한 거야. 옛날에 따로 갔는데 상속세 낼 때 같이 취득세를 내라. 증여세 낼 때 같이 취득세를 내자. 애국의 주소를 두고 있어요, 상속인이. 좀 더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때는 9개월입니다. 9개월. 6개월에 9개월. 자, 그 다음에 일단 취득세를 내야 뭐예요? 내야 등기를 해요. 등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취득세를 냈다라고 하는 납부 확인서가 있어야 뭐예요? 등기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봐봐요. 취득일로부터 원래 언제까지 한다고 했어요?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고 그랬죠? 네? 근데 내가 그 전에 등기 등록을 하려고 해요. 그럼 어째요? 그때까지 하면 되겠죠? 그 규정입니다. 60일 이내긴 한데 만약에 이때 등기를 하고자 한다면 그 전까지 내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좀 당연한 이야기죠. 신고 납부 기한 이내 60일인데 본래 그 전에 나는 등기를 하고 싶으면 뭐라고요? 그 등기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등기 등록 관서에 접수한 날까지, 접수할 때까지 신청한 날이 되겠죠. 세법은 이제 접수한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납부 통보. 일단 등기 등록 관서장은
뭐 등기 소장 등이 되겠습니다. 취득세를 내야 일단 기본적으로 등기를 해주긴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그 사람이 또 제대로 안 낸 거, 덜 낸 경우가 확인이 되면 안 냈거나 부족하게 납부했다고 확인이 되면 이 등기 등록 관서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보해 줘야겠죠? 이 사람 세금 안 냈네, 덜 냈네, 이렇게 확인되면 알려주라는 이야기고요. 이때 통보는요, 그런 일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통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달로 가요. 그 달에 이런 건이 있으면요, 몰아서요, 다음 달 10일까지. 예? 건별로 한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차피 몰아서 뭐요? 번거롭겠죠, 건별로 하면. 그래서 몰아서 다음 달 10일에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면 된다. 단순 암기입니다. 추가 신고 납부가 있어요. 추가 신고 납부. 자, 우리가 중과세 배웠잖아요. 중과세 배웠죠, 일단. 그러니까 취득한 후에 중과세 대상이 된 겁니다. 취득할 때는 일반 재산이었는데요. 이후에 뭐예요? 중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취득할 때는 일반 건물로 취득을 했는데 취득한 이후에 고급 오락장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추징을 해야겠죠. 추가로 일단 신고납부할 기회를 주고 안 하면 또 추징을 해야 해요. 똑같이 안 하면 관련 규정입니다. 일단 취득 후 중과세 대상 사후관리는 5년간 사후관리를 해요. 5년간. 취득 후 5년 이내에 중과세 대상이 되면 어쩌요? 추징을 합니다. 추가 신고 납부기 하고 안 하면 추가 징수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한 예를 들어볼게요. 일단 취득을 했어요. 일반 건물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100억에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몇 프로 세금이 나와요? 유상으로 취득했다고요? 얼마야? 4%죠. 얼마죠? 4억이, 그림이 안 그려지려고 그래. 여기다 합시다. 자, 이때 취득을 했어요. 얼마짜리요? 100억짜리를 취득했어요. 그 다음에 유상으로 취득했고, 세율이 몇 프로예요? 4%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을 샀어요, 지금. 부동산 샀는데, 그래서 얼마요? 4억의 세금을 냈어요. 언제까지 내야, 이걸? 60일 이내에 일단, 이렇게 신고 납부를 했어요. 100억 곱하기 4%에서 4억의 세금을 일단 냈습니다. 신고 납부했어요. 자. 신고 납부를 했습니다. 안 하면 이제 보통 기준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취득한 달로부터 몇 년 이내? 5년이요. 5년 이내에 이게 중과세 대상이 된 거예요. 이 부동산이 중과세 대상이 된 겁니다. 이를테면 사치성 재산이 됐다고 해봅시다. 이를테면 뭐 라이트클럽으로 썼어요. 사용했어요. 취득해가지고 5년 이내. 5년간 사후관리 안 난 것도 알아두세요. 그러면 이제 중과세를 좀 해야겠죠? 그럼 봐봐요. 세금 계산해 볼게요. 100억에 대해서요. 자, 적용할 세율이 어떻게 돼요? 이 세율이, 자, 표준세율에 대해 플러스 중과 기준세율의 몇 배? 4배였죠. 하면 되잖아요. 표준세율이 4%죠. 4%에 중과 기준세율이 몇 프로예요? 2%죠. 2%에 몇 프로? 4배니까 몇 프로죠? 12%죠? 알겠죠? 12%. 표준세율 4%에다가 중간계세율 2%에 4배니까 12%잖아요. 그래서 얼마를 내는 거예요? 12억이 나오잖아요? 12억을 또 내면 돼요, 안 돼요? 12억을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이미 얼마를 냈어? 4억을 냈기 때문에 4억을 빼준다, 그죠? 공제하고. 이미 낸 세금에서 빼준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를 내는 거예요? 8억을 내라, 이 말이에요. 그죠? 이걸 뭐라, 이게 신고납부, 이게 뭐예요? 추가 신고납부라 그래요. 언제까지? 이때부터 60일 이내.
아시겠죠? 그 중과세 대상이 될 날부터 60일 이내에 뭐라고요? 추가 신고 납부를 하는 거예요. 당초 신고 납부, 추가 신고 납부. 물론 안 하면 보통 유지합니다. 추징하는 거예요. 예, 당연상. 그 다음에 봐봐요. 여기서 봐봐요. 만약에요, 이 사람이 당초에 신고 납부할 때에 제대로 납세임을 이행하지 않았어. 신고 납부를. 그래서 가산세가 붙었어. 가산세가 만약에 1억이 붙었어요. 네? 그럼 얼마 낸 거야? 당초에? 5억을 냈겠죠? 가산세가 1억이 붙었어요. 이때 봐봐. 이제 이 사람이 추가 신고 납부를 합니다. 자, 12억에서 이미 낸 세금을 빼줘야겠죠. 그러면 얼마요? 4억에다가 1억을 더해가지고, 가산세 1억을 더해가지고, 만약에 얼마? 5억을 빼면 얼마가 돼요? 7억이 되겠지.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될 것 같지, 그죠? 왜 그래요? 아니, 이건 제대로 당초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가산세를 매겼는데, 부과했는데, 여기서 빼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효과가 다 날아가 버리죠. 그죠? 그래서 당연히 뭐예요? 가산세를 어쩌라는 거예요? 제외해야 해요. 가산세는 제외하고, 얼마? 이런 경우를 하더라도 얼마? 8억을 내게 하겠다. 규정입니다. 이해됐죠? 근데 시험이 이렇게 안 나온다고. 시험이 이렇게 안 나와. 백날? 설명할 때 이야기에서 제가 그려놓은 거고, 시험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 이렇게. 이걸 자꾸 읽으셔야 해. 자, 읽으면서 이 그림을 떠올리시면 돼요. 자, 취득한 후에, 자,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 몇 년 이내라고 그랬어요? 아예? 5년 이내도 한번 기억해 주세요. 어차피 이거 배울 거니까 뒤에. 5년 이내에 중과세 대상이 되면, 그 중과세 대상이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뭐예요? 따라오세요. 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지금 케이스가 얼마야? 이 경우는 12%가 되겠죠? 응? 중과세율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이 얼마예요? 12억이죠. 그래서 이미 납부한 세금 얼마예요? 4억이죠. 5억이죠. 5억. 근데 5억이지만 가산세가 있으면 가산세는 제외하니까 얼마이고? 4억을 말이죠. 가산세 제외라고 돼 있죠. 4억을 공제한 세액을 그럼 얼마야? 8억을. 7억이 아니라 얼마를? 가산세를 제외하니까 8억을 신고 납부해라가 되는 것이죠. 들어와요? 읽으면서, 그죠? 아, 시험 이렇게 나온다 하시고, 가산세 나오면 가산세. 잘 모르겠으면 가산세 나오면 무조건 가산세 제외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가산세 제외. 가산세 제외 어디서 나왔어요, 앞에? 소멸시효 기간 계산할 때, 금액 판단할 때, 가산세 제외하고 판단했죠. 아무튼 가산세 웬만하면 다 제외가 답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도 여기에 줄여서 이해하시면 돼요. 비과세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감면을 받은 겁니다. 면제는 100% 감면을 말하죠. 100% 미만일 때는 경감이라 한다고 그랬죠. 비과세나 감면을 받았는데 이후에 이게 사후관리를 하는 거예요. 비과세 대상이 안 되는 거죠. 다시 과세가 돼야 하고 감면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럼 당연히 어쩌겠어요. 이후에 받았는데 다시 부과가 되고 다시 추징 대상이 되면 어쩌겠어요. 당연히 또 추가로 신고 납부케 하겠다는 겁니다. 아셨죠?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역시 뭐예요? 자, 해당 과태표준과 세율을 적용해가지고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그죠? 물론, 비과세는 이미 납부한 세금이 없겠죠? 그죠? 면제도 없겠죠? 경감이 해당될 겁니다. 경감은 일부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낸 세금이 있어요? 이때 그걸 빼줍니다. 역시 관련해가지고 가산세가 있으면 가산세를 제외하고, 알았어요? 신고 납부합니다. 이 이야기 있잖아요. 이 추가 신고 납부한 이야기는 등록세에 똑같습니다. 그때는 취득 후구 대신 뭐예요? 등록 후가 되겠죠? 네. 등록 후 이런 일이 있으면 똑같이 추징한다. 추가 신고 납부하고 안 하면 추가 징수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가산세는요.
가산세까지 하면 이제 끝나요. 마무리, 마지막을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 취득세 마지막. 예. 신고가산세와 납부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라고 하죠. 그 다음에 하나 더 할 것은 법인은 장부를 작성하고 장부나 기타 증빙 서류를 작성을 하고 또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5년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가 있대요. 가볍게. 법인이니까 가볍게. 그 다음에 특이하게 중가산세 제도가 있어요. 이 중가산세 제도는 취득세만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고요. 신고는 이미 알고 있죠. 정도에 따라서 과소는 10%, 무신고는 20%, 사기 기타 부정한 경우는 40% 알고 있죠? 네. 그 다음에 납부지연 가산세도 알고 있어요. 납세 고지 전 납부지연 가산세. 다른 말로 뭐예요? 이건 뭐라겠어요? 법정 신고 납부 기한에 안 냈을 때 이야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납세 고지 후 납부지연 가산세는 뭐라고 해요? 이걸 납세 고지서상 납부 기한까지 안 냈을 때죠. 다른 말로는 지정 납부 기한까지 안 냈을 때. 이 지정 납부 기한이라는 표현은 국세에서 표현입니다. 국세에서. 지방세는 그냥 납세 고지서상 납부 기한까지 안 냈을 때라고 되어 있고요. 국세는 지정 납부 기한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튼 어디나 아시죠? 자, 고지서는 뭐예요? 그냥 미납세액의 일수의 10만 분의 20, 0.02%, 한도 75%. 고지 이유는요, 두 가지를 합칩니다. 일단 기본 얼마? 3%. 계속 안 내면 지연 올수에 올수, 일수가 아니라 올수. 그리고 여기에 30일을 곱하는 겁니다. 한 달이 30일로 보고, 그래서 0.66%고, 법전은 10만분의 66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한도는 60월까지, 그죠? 가산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용 배제, 얼마? 45만원 미만이면 이걸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2번을. 1번 3%는 적용된다는 거 해가지고. 계속 나올 거예요. 주목되니까. 자, 법인은 장부 작성하고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불이행하면 그 불이행한 세금에 대해서 10%가 달라붙어요. 가볍게. 그 다음에 이제, 중가산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중가산세요. 중가산세는 무겁게 가산세를, 그죠? 부과하겠다는 이야기가 중가산세인데요. 뭐라고 되죠? 취득한 후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입니다. 여기 안에 신고는 이거 등기하지 않고 매각한 경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봐보세요. 지금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을 때 갑이 을이 만약에 을이 이 부동산을 갑으로부터 취득을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을이 병한테 처분을 했어요. 라고 하면 이 등기부상이에요. 어떻게 갑구가 되겠죠. 등기부상이 갑구에 갑이에서 누구로 을로 그죠? 병으로 이렇게 가야 맞겠죠? 등기부의 갑구에 표시가 될 겁니다. 그죠? 소유권 이야기니까. 근데 이 을이 등기 않고 팔아버린 겁니다. 그 어떻게 되겠어요? 등기부가 이렇게 안 나타나겠죠? 어디서요? 갑에서 병으로만 이렇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러면 누락이 돼버리거든요. 뭐가 누락이 돼요? 취득하면 을은 뭘 내요? 취득세를 내고, 이 처분은 양도를 의미합니다. 무슨 세를 내요? 양도세를 내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공백이 생겨버리니까 취득세도 안 나오고 뭐예요? 양도세도 이제 누락이 되는, 그죠?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을이 취득해놓고 어째요? 신고 않고, 등기 않고 매각하게 되면 어쩌겠다? 이게 뽀록이 나면, 걸리면 뭐예요? 무겁게 가산세를 내겠다가 됩니다. 그 다음 뭐예요? 중가산세. 얼마를 붙이냐면 그 세금의 얼마요? 80%를 또 달라붙어요. 80%예. 따라서 자 다음 경우는 또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가산세를. 무거우니까. 다만 첫 번째 등기 등록하는 경우.
결국 신고했다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등기 등록했다는 이야기는 신고했다는 이야기 다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등기 등록했다는 이야기는 공부상에다 그렇게 나타냈기 때문에 배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당연히 뭐예요?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네? 이거 미등기 양도를 잡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물건이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으면 중과산세 적용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지만 얘는 또 중과산세 매기겠다. 그게 뭐예요? 골프회원권과 그 친구들이에요. 골프회원권과 그 친구들은 등기 대상이 아닌데요. 얘는 친구 않고 팔면 얘는 중과산세 부과하겠다가 돼요. 그 다음에 3번은 당연사항인데요. 간주취득은 왜요? 간주취득은 뭐가 아니에요?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거죠. 그죠? 을 이야기잖아요. 을. 지원자 이야기죠? 갑으로부터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간주취득은 뭐라고요? 지원자 이야기라고. 지원자. 예. 소유권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죠. 적용 배제 잘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세도 뭔가 불이익을 줘야겠죠. 등기하지 않고 양도했을 때 양도세가 누락이 되기 때문에 뽀록이 나면 양도소득을 어떻게 되고, 양도소득은요 70% 세율을 적용해요. 얘는요, 취득세는 얘는요 중가산세라고 해가지고 산출세액이 얼마? 산출세액이 얼마? 80%가 적용된다면, 양도소득세를 배울 텐데요. 양도소득세는 뭐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겠다? 세율 자체를 70% 적용해요. 세율을 고율로 적용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취득세가 정리가 됩니다. 오늘 뭐 배웠습니까? 오늘 뭐 배웠어요? 취득세를 물론 배웠죠. 뭐 배웠어요? 과세 표준 배웠죠. 사실상 취득가격과 뭐예요? 시가 인정액과 시가 표준액이 있는데요. 각각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그죠? 유상승계일 때, 무상일 때, 그죠? 등등등 취득의 종류에 따라서 정해봤죠? 네. 예. 사실상 취득가액 같은 경우 범위, 간접형 범위, 그죠? 범위 중에서 세 가지를 알아라겠죠, 뭐예요? 세 가지가 뭐예요?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 그 다음에 할부이자, 연부 계약이자, 연체료, 그 다음에 중개 수수료, 얘는 포함되는데 법인이 아닌 자는 제외한다는 이야기를 알아주시고, 나머지도 이제 알아주시고. 그다음 과세표준으로 면세점 제도가 있어서, 그죠? 50만 원 이하면 두고 안겠다는 이야기 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악용 저지가 있다 보니까 연부금은 총액으로 판단하고, 인근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을 1년 이내에 취득하면 한건으로 봐가지고, 그죠? 판단하고. 예. 그 다음에 뭐 배웠어요? 세율. 세율은 세 가지가 있었죠? 표준세율과 뭐예요? 중과세율과 특례세율이 있었죠? 각각. 예. 자, 표준세율은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유상일 때, 승계일 때, 유상일 때, 무상일 때. 그죠? 증여일 때, 상속 증여일 때. 그죠? 예. 농지일 때 등등. 세 가지 쫙 암기해야죠? 죽고 사는 이야기, 상속인가, 원시인가, 비영리 사업자는 이빨이랑 이빨 2.8이라는 거 아시면서 나머지도 암기하셔요. 주택은 1에서 3%인데요. 그죠? 예. 관련해가지고 이 유상취득일 때 개인은 1에서 3%인데 어떤 경우는 적용 배제예요. 집 먼저 짓고 그 땅을 사면 그때 땅은 주택 부속 토지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1에서 3% 적용하지 않고 4%를 적용한다는 이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중과세율은 아무튼 그 네 가지가 있는데, 일단 큰 타이틀은 아셔요. 다주택자, 그 다음에 사치성 계산, 과밀억제권역, 대도시. 그죠? 중에서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한다더라 정도 아시면 되는데, 뭐예요? 다주택자 정도는 주택이니까 안다며, 뭐예요? 조정 대상 지역은 몇 주택부터? 2주택 붙어서. 조정 대상 밖은 3주택 붙어서, 그죠? 그래서 2배.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은 3개 이상이.
조정 대상 지역은 3주택 이상이고, 밖은 4주택 이상의 경우가 4배. 그죠? 12%가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은 주택수 관계없이 12%, 4배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시가 표준액이 얼마? 에? 얼마? 3억 이상? 3억 이상은 12% 적용한다는 이야기 했고요. 그 다음에 뭐야? 특례세율이요. 특례세율. 특례세율은 두 가지 뭐예요? 형식으로 봐서 취득이 아니고 등기만 한 케이스.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취득만 해당되고 등기는 하지 않은 케이스로. 그죠? 그래서 취득이 아니고 등기만 한 경우는 어떻게 적용이 돼요? 표준세율에서 뭐예요? 중과기인세를 뺀 세율을 적용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취득만 해당이 되고 등기는 하지 않는 경우는 뭐예요? 중과기인세를 적용된다고 그랬죠? 각각 그 케이스 아래 합니다. 형식적 취득이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대표가 뭐예요? 간주 취득이 대표라고 그랬습니다. 예,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비과세는 뭐예요? 비과세는 과세 대상이지만 과세 않겠다. 국가 등 애국 정부는 상호주의로, 그죠? 하고, 반대로 국가 등에 기부할 목적이면 봐주는데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국가로부터 받은 게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예. 또 뭐가 있었어요? 신탁? 예, 신탁. 예. 위탁자에서 수탁자, 수탁자에서 위탁자, 수탁자에서 새로운 신수탁자에 가는 경우, 주약은 신탁 관련해가지고 조합과 조합은, 주택조합과 조합은 과세고, 예. 그 다음에, 위탁자에게서 신유탁자는 또 과세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 또 뭐가 있었어요? 또 뭐가 있었어요? 비과세? 임시건축물? 임시건축물? 비과세? 1년 이내입니다. 1년 초과하는 과세인데 특례세율 2%가 적용되고요. 그다음에 상속받은 차량, 사용할 수 없는 차량. 또 뭐가 있나요? 기억이 안 나네? 이야기해 보세요. 한매권 행사한 경우, 그치. 그죠? 징발재산 정리하면서 당초 소유자에게 상소유자가 법률에 의해서, 그죠? 한매권 행사하게 돼 미안하다 해서 비과세. 이것들 정리하시면 돼요. 절차는 했던 것처럼 뭐야? 신고 납부고, 도특광에서 부과하고, 그죠? 신고 납부, 자, 취득을 돈 때까지요? 60일 이내인데, 그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일 때는 뭐야? 허가받기 전에 대금을 완납할 때는 언제? 완납이 아니 언제요?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 증여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을 만일로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 개시일 속하는 달을 만일로부터 6개월. 애국에 주소가 있으면 또 6개월로 연장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그 다음에 신고납부 관련해가지고 취득 후에 뭐가 되면 중과세 대상이 되면, 그죠? 중과세 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죠? 추가 신고 납부하는데 중과세를 적용한 산출세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공제하고 신고 납부하죠? 네. 이때 가산세는 제외한다는 이야기. 비과세 등 받다가 다시 과세가 된 경우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신고 납부 기한인데 등록하고자 할 때는 그 등록 신청하기 전까지, 그 접수할 때까지, 그죠? 신고 납부하면 된다고 그랬고요. 가산세, 신고 가산세, 납부전 가산세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가산세에서 법인은 장부 등을 작성하고 보존해야 하는데 안 하면 10% 있다겠죠. 그 다음에 중가산세, 이건 취득세만 있기 때문에 좀 잘 정리하시는데, 신고 않고 매각하면 몇 프로? 80% 적용되는데, 적용 배제는 등기한 경우라면 배제. 그 다음에 등기 대상이 아닌 것 제외인데, 뭐예요? 골프용권과 그 친구들은 뭐예요? 등기 요하지 않지만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중과산세 적용하겠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간주취득은 소유권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중과산세 대상이 아닐 것이다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하고 2주일간 열심히 또 공부하시고 다음 주에 봐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